네, 잠시 후 8시부터 대선 주자들의 마지막 TV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네, 주제가 정치인 만큼 더욱 치열한 설전이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 이종훈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마지막 토론 전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고 내일 모레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네, 어제 동포 선거가 재외 국민 선거가 끝났는데 잠정 투표율이 79.5%, 역대 재외 국민 투표 중에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번에 그냥 많이 몰린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한번 탄핵 사례가 있긴 하지만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탄핵 이전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또 대형 사건이 이제 있었던 거고 네. 그 재외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놀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엔 투표권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그 재외 국민들이 많았던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를 보니까 몇몇 언론에서 그 보내주는 현지 재외 국민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밖에 있어서 더 놀란 것 같아요. 이번에 계엄 사태 같은 거. 예, 아무래도 뭐 외국 나가면 상당히 애국자가 다들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뭐 국내에서 본국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일도 아니고 비상계엄이라는 예. 거예요. 사실 뭐 비상계엄하면 박지하에서 박물관에 들어간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아마 이 그 계신 분들은 외국에 계신 분들 특히 더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또 뭐랄까 좀 당혹감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한국 하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니네 나라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의들이 있으면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비상계엄이 철회는 되긴 했습니다만 과연 헌정 질서가 제대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아마 작용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한 표가 지금 당장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 비근난 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모든 재외국민들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아마 너도 나도 가서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하루 앞두고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24일에서 25일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요. 다자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49%, 김문수 후보가 35%, 이준석 후보가 11%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가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 우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약간씩 좀 차이들이 있긴 해요. 근데 한국갤럽 여론조사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여론조사들, 특히 뭐 정례 조사를 하고 있는 리얼미터 조사 같은 거 이렇게 비교해 봐도 추세적으로는 뭐 큰 그 변화가 없다.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뭐 하여튼 40% 후반대로 좀 가장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30%대 중반에서 이제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원래 이제 그 10% 미만이었다가 좀 올라서서 10% 내지 11% 정도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오늘 TV 토론을 통해서 뭔가 좀 변동이 있을지 그게 현재로서는 제일 큰 관심사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이번 토론회가 좀 추세에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뭐 토론회라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각 후보들이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준비한 내용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돌발적인 말실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후보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나 아마 이 토론에 임하는 모든 후보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돌발 변수가 저는 제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토론을 지켜보는 유권자들, 특히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표심을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크게 이 지금 현재의 판도를 출렁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 지금 오늘 두 군데 그 신문사에서 지금 나온 여론조사가 사실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마지막으로 놓은 유력 언론사의 여론조사거든요. 여기 제가 특기할 부분은 그겁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여전히 강고하다는 것이죠. 강고하다는 것인데 앞서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지금 그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차이가요 14%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예. 두 사람의 차이가 9%였거든요. 네. 이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만 나왔던 여론조사들을 본다고 한다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단순 합계를 하면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이 오늘 나온 두 군데 신문사의 그 여론조사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단순 합계도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에 뒤진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상당한 대세론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된 결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보수 진영 단일화를 전제로 가상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2%, 김문수 후보는 42%로 두 후보를 붙였을 때 10%포인트 차가 나고요.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1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강세가 양자 대결 구도에서도 이뤄졌는데 지금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있고 또 앞으로는 깜깜이 기간이 있습니다. 토론의 결과를 사실 이제 성적표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좀 앞으로의 좀 흐름이 좀 변동이 있겠습니까? 네, 1차, 2차 토론 거치면서 이제 그 약간 미세한 변화는 있었죠.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이 다시 이제 결집하기 시작한 그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20%대에 있다가 30%로 일단 올라서는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어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제 요 직전에 조금 계속 며칠 나왔었는데 예. 이게 소폭 하락한 이제 부분이 눈에 띄고 또 이제 그 정도 반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한 2, 3% 오르면서 10%대로 이제 올라서는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TV 토론이 적잖게 영향을 지금 이제 판세에 미치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이고 예. 제가 보건대는 오늘 3차 토론은 그래서 굉장히 격렬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찌됐건 이제 지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을 이제 최대한 지켜야 되는데 1, 2차 TV 토론 때 제기됐던 뭐 호텔 경제론이라든가 120원 커피 원가라든가 이제 뭐 거북선 논란까지 예. 이제 이게 제대로 충분히 방어가 안 됐다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소폭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이제 그런 그 추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려 이제 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리한 공격을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퍼붓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예. 이준석 후보의 지금 공격은 굉장히 매섭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잖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특히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15%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대선 그 이제 선거 비용 보전받는 그런 예. 관계도 있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어차피 3자 구도에서는 다다익선이거든요. 최대한 많이 득표를 해둬야 그게 이제 향후에 정치 자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이제 더욱더 공격적으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이준석의 창과 예. 이재명 후보의 이제 그 방패 아. 그것이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을 것 같아서 예. 그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토론회를 보고 나서 이제 또 여론의 흐름을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동층의 막판 변수 없을까요? 글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이 부동층들 같은 경우는 이번 토론회를 보고 최종적으로 마음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흐름을 뒤엎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그 지금 아까 양자 대결 말씀하셨는데요. 네. 양자 대결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일단 이 양자 대결로 했을 경우에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차이나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예. 겁니다. 김문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한 10% 뒤지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 11%밖에 예. 안 뒤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그러면 왜 단일화를 꼭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해야 돼? 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자신감을 오늘 이 여론조사에 얻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에 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는 계엄 세력으로의 단일화는 안 한다. 그러나 나로의 단일화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토론회에서도 왜 나 중심으로
이렇게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 토론 구도를 이재명 대 이준석의 구도로 예. 1대1 구도로 가는 식으로 아마 몰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맞서는 김문수 후보 입장도 상당히 좀 뭡니까 방어적인 측면을 넘어서 이준석 후보를 어떻게 공격을 할 거고 그걸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도 한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고 또 하나는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너무 이렇게 커지는 것 자체는 네. 자칫 잘못하면 중도표나 이 합리적인 진보들 표 중에서 옮겨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방어를 쳐야 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아주 공세적인 질문 공세를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대치느냐 이것도 하나의 지켜볼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께서 잠시 후 8시에 있을 대선 후보자 마지막 토론회에 대한 예열을 점점 시켜주세요. 그래야 이제 토론도 재밌게 예측하고 볼 것 같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의도로 직접 왔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포옹도 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통치하겠지만 김문수 후보는 국가를 경영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김문수 후보가 얼마 전에 그 방문을 했는데 오늘 또 김문수 후보가 아버님 생가와 어머님 생가를 방문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찾아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았습니다. 이 두 분이 그러면 일단 그 김문수 후보를 한 분을 직접 만나서 포옹도 했고 한 분은 만난 다음에 이제 부모님 생가를 방문했고 지지한다는 의사 표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그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도움이 될지 과연 이제 그러게요. 그게 좀 의문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도 그렇고 그러니까 양 진영의 핵심 지지층들은 일단 똘똘 뭉친 예.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보통 이제 양쪽에 이제 핵심 지지층 한 35%씩 예. 본단 말이에요. 중도가 한 30% 네. 이렇게 본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지층 플러스 알파까지 지금 이제 가 있는 거고 예. 지금 김문수 후보는 아직 35%그 벽을 돌파를 해서 확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그 나머지 결집시킬 수 있는 표가 이준석 후보 쪽에 지금 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럼 이 국면에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인가?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래서 타겟층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단일화를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부르짖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화하면 잘하면 이준석 후보 지지하는 표가 나한테 다 올 수 있다. 그러면 거의 뭐 쌍벽을 이루는 예. 양자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아마 이 내부 단속에 더 집중을 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집도끼. 왜냐하면 내부 단결이 사실은 잘 안 됐었잖아요. 네. 선대위 구성부터 시작해서 홍준표 전 지사는 뭐 하와이로 가버리셨고 예. 뭐 한동훈 이제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이 선거에 제대로 합류도 안 했고 예. 이제 그나마 이제 지금에서 이제 그걸 이제 봉합을 이제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전직 두 대통령의 권위의 힘을 좀 빌리면 훨씬 더 이게 좀 더 강고해지고 좀 더 이제 플러스되는 측면이 이제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이 정도 국면에 오면 사실은 핵심은 그 결국은 중도로 가야죠. 예.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보통은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진보 정권 하에서는 샤이 보수가 많고 예. 보수 정권 하에서는 샤이 진보가 많고 네. 여론조사 지표에서 그게 다 충분히 표출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예. 이번 같이 양쪽이 똘똘 뭉친 상태에서는 샤이 중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 지표에 보면 뭐 중도층 내지는 뭐 부동층이 뭐 5%로 줄었다 이런 그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만. 예. 응답을 안 한 층도 한 5%는 숨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표심을 사실은 공략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본인이 내키지 않아서 그런 건지 예.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 혼자 이제 그 외연 확대 막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후보가 그걸 강력하게 서포트를 안 해주면 힘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후보는 계속 좀 극우 행보를 보이면서 네. 좀 두 전직 대통령 그 권위 빌릴 생각이나 하고 있고 이게 과연 선거 전략상 이제 잘하는 것인지 사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준석 후보 쪽에 가 있는 중도 표심을
최대한 가져오기 위한 노력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일화가 불가능하다면. 예. 근데 그것은 거의 좀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뭐 늦게 출발하고 당내 혼란이 있어서 집토끼 위주로 결집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중도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그렇죠. 또 그 상황이 어젠가요? 윤상현 네.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올리면서 조경태 의원도나 이럴 거면 예. 선거운동 안 하겠다 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계속 그 중도층 확장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본 뉴스로는 예. 지금 그 윤상현 의원에 대한 선대위원장 그 임명을 취소하겠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 이 지금 친한계뿐만 아니라 예.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 산토끼 중에서도 중도표를 잡아오는데 이게 걸림돌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당내의 반발을 그래도 귀담아 들은 적극적인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 원래는 사실은 인천에서 지금 너무 김문수 후보가 좀 처진다. 네. 그리고 인천이 또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인천 공략을 위해서라도 인천에서 상당히 다선을 쌓은 이 지금 윤상현 의원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있었지만 예. 그러나 지금 당내에서 당장 친한계들이 뭐 집단적인 보이콧처럼 놓으니까 이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결국은 윤상현 의원에 대한 이 뭡니까 이 선대위원장 위촉은 일단 없던 일이 되긴 했습니다만 근데 과연 비온 뒤에 땅이 굳을 것인가 예, 예.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에는 시간이 또 없다는 겁니다. 이 지금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오늘 두 전직 대통령의 그런 뭡니까 두드러진 예. 하나의 좀 행보잖아요. 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지난 총선 때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찾아가긴 했지만 만나줬지만 바깥에 나와서 일종의 뭐랄까요 힘을 실어주는 액션을 안 했단 그러게요. 말이죠. 예. 근데 이번에는 결국 나왔어요. 근데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물론 김문수 후보를 찍으라는 이야기는 하지 네. 않았지만 김문수 후보가 며칠 전에 아버지, 어머니 생가를 간 걸 예. 보니까 나도 오고 싶더라. 생각났다. 그래 이 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건 애들로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상당한 지지를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중요한 이 시점에 여의도까지 직접 행차를 해서 김문수 후보와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한다. 이런 모습들은 그동안의 모습들하고는 상당히 조금 이례적인 그런 행보임이 분명한데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집토끼를 잡는 데는 상당히 나름대로는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지금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이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의 집토끼는 상당히 그동안 느슨했는데 네. 많이 지금 결집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외연 확장을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액션이 돼야 되는데 이 두 전직 대통령의 등장이 오히려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흘러간 물이 땡땡땡 뭐 이런 표현을 쓰듯이 지난해 총선 때도 보면 부산 경남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유세를 했어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 결과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또 파란 옷 입고 하셨죠. 파란 옷 예. 입고 그래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이 현재 퇴임 이후의 여러 정치적인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뛰어나드는 모습이 유권자들한테 그게 썩 좋게 보이진 않는다는 것이고 예. 또 하나의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구테타와 계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 김문수 후보는 아킬레스건인데 예. 그거를 상기시켜 줄 경우에는 사실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 전략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너무 방향을 안쪽으로 틀었다. 밖으로 예. 틀어야 되는데. 예. 네. 자, 잠시 후 오후 8시 약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제 본 투표까지는 일주일, 사전 투표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마지막 토론이 또 부동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목도가 큰 상황입니다. 후보들의 전략에 대해서 앞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전략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역시 오늘도 공격수는 이제 이준석 후보일 예. 가능성이 이제 각 높다. 후보별로 조금씩 짚어주세요. 네, 이제 예. 그렇게 좀 봐야 되고요. 이미 이제 제기해 놓은 이제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들을 살짝 건드렸던 그런 건데 오늘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호텔 경제론도 따지고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기본 사회론을 이제 그 정면으로 사실은 이제 반박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또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기본 사회론을 다시 또 발표를 했잖아요. 우양우 행보하다가 다시 살짝 또 좌양자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집중적으로 이제 캐고 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워낙 이제 약속해 놓은 게 많고 또 사실 이번에 재원도 제대로 공개를 안 할 정도로 내부적으로도 이거 다 공개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돈이 많이 드는 공약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마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 이것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연 얼마나 잘 방어해내느냐.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들을 설득해내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건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준비를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도 안 한다고 하고 그럼 본인이 득표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전략은 이재명 후보만 계속 공격하는 게 좋은 전략인 거예요? 아니면 김문수 후보도 같이 공격하는 게 좋은 전략인 거예요? 이재명 후보를 공략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 샤이 중도에 네. 이제 그 표심을 얻어내야 되는 이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과연 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는 때려봐야 이미 똘똘 뭉쳐 있는 그 35%가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얻어올 표가 별로 없다. 이미 올 표는 왔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샤이 중도표를 이제 의식을 해서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혹여라도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 가 있는 중도 보수 표심 네. 그 일부라도 얻어올 수 있으면 이득이다 이 생각을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근데 무조건 방어만 하기도 좀 어려운 예.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너무 피해 다니는 거 아니냐 대답을 계속 회피하고. 예. 그것도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그 문제 지적이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뭐 이재명 후보 뭐 그래도 뭐 평균은 하는데 예. 이제 이준석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제대로 반격을 못하는 이제 그런 측면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제 약간 가르치려 드는 그런 측면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방어적 그러니까 공세적 방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어를 하지만 이제 공격도 이제 가미를 해서 예. 상대에게 이제 타격을 주는 그런 방식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공격할 거리를 좀 꽤 좀 들고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들고요. 이제 김문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지금 TV 토론에서는 별로 존재감 발휘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제 타개하느냐 예. 하는 건데 사실은 컨텐츠 측면에서 이게 단기간에 이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컨텐츠 부분보다는 이제 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혹들, 그 의혹들 위주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리콜을 해서 환기를 시키는 예. 그런 이제 전략을 좀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국 후보도 말씀해 주셔야죠. 저번 거기 토론회 때 백성민자 손바닥에서 쓰고 나오셨는데. 네. 예.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의외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토론 태도나 토론 내용에서 보자면 제가 1차 토론 직후에 기자들이 막 묻길래 1차 토론 제일 잘한 건 사실은 권영국 후보다라고 제가 이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내용도 괜찮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진보 정당들 같은 경우는 의제가 딱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진보 정당의 또 내부 노선 투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 토론으로 아주 잘 단련이 돼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좁은 이슈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강하다 예. 이제 하는 것. 근데 그런데다가 권영국 후보는 진보인데도 느낌상 별로 진보 느낌을 안 주거든요. 아저씨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이제 권영길 전 이제 대표처럼 예. 약간 좀 푸근함을 주는 그런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강점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오늘은 이재명 후보도 좀 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올 진보표가 더 많다라고 느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요. 예전에 정의당이 그래도 한 3 내지 5% 정도
정도씩은 나왔단 말이에요. 대선 때라 해도 지난번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한 2.7% 이렇게 받아갔는데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목표로 삼을 거고요. 실제로 그 정도 획득도 가능할지 모른다. 그렇게 또 나와야지 다음 대선 때 또 이렇게 토론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지금 의외로 지금 이제 다크호스가 예. 된 거고 지금 박빙 승부하에서는 그 2몇 %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좀 은근히 내부적으로는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1, 2차 토론회와 또 비교했을 때 3차 토론회에서 또 후보들이 어떤 부분을 보강해 올지 전략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번 3차 토론회 4명의 그 후보의 키워드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정치 토론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내란 청산. 여기에 맞춰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왜 이번 조기 대선이 생겼느냐. 12.3 비상경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바로 척결하지 않고서는 이 대선을 그러니까 지금 참여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는 바로 윤석열 정권의 그 내각에 참여했던 장관이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 같고 그리고 아울러서 사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별개의 지금 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초록은 동색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내란 단일화 이야기를 또 하겠죠. 그러니까 내일 당장은 아직까지 하루 정도의 말미는 남아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그럼 끝까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도 결국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러니까 뿌리는 이 내란 정당에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내란 척결이라는 부분을 강조할 것 같고 반면에 이 지금 김문수 후보의 키워드는 삼권 기일이다. 그러니까 입법행정사법부가 대통령 한 명으로 기결되는 체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뭐 어제 사실은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그 대법관 정원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지난번 이렇게 대법원에서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 이재명 개인을 위한 방탄이다. 그리고 또 관련된 또 입법들을 지금 여러 개 추진 중이잖아요. 뭐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재판을 중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법안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입법 권력을 지금 압도적으로 이 의석을 갖고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권까지 장악하고 여기에다가 앞서 이야기했던 사법권까지 이제 완전히 한 손에 넣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총통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강하게 주장할 것 같고 그리고 반면에 이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거 앞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어쨌든 다자구도가 아니다. 양자구도다. 이제는 확실하다. 이제는 나와 이재명 후보의 대결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지난번 이야기했던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도대체 이 정치 능력 말고 행정 능력이 과연 제대로 먹혔느냐 이제까지 예를 들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의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것을 또 이 사례들을 갖고 와가지고 구체적인 이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양상을 띌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영국 후보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개혁이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정치개혁. 왜냐하면 지금 진보 정당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사실 그때 공수처법과 함께 통과시켰던 것이 그거였잖아요. 그때 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연동제, 준연동제 제도를 했는데 그것이 위성정당 때문에 자신들이 완전히 손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 꼼수 정치가 행해지지 않는 제대로 된 그러니까 민심이 제대로 의석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그리고 정치제도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진보 정치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공간 그리고 아울러서 또 진보 정당이니까 내란 척결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면서 그건 뭐 김문수 후보를 아마 또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가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미리 보는 토론회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네, 자 토론회에 앞서서 오늘 또 이슈가 됐던 단일화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언급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오늘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거침없이 전진합시다. 이 반전의 역사 위에 제가 가장 먼저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단일화 이외에는 내세울 곳이 없는 후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고정표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최대치까지 올랐다가 이제 추락만 남은 김문수 후보가 있고 추세로 밀고 올라가 끝내 이재명 후보를 뒤집을 에너지가 충분한 저 이준석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만들 나라와 이재명이 망칠 나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완주하겠다라는 의사를 강조했는데 단일화는 그럼 이제 사실상 무산된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전 당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일화는 없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개혁신당의 당원들이 예사 당원들이 아니거든요. 예. 이분들은 굉장히 확고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거짓말했다가는 그야말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향후에 정치를 못합니다. 아예.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팬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예. 지지 기반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쉬운 결정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미 결심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낸 거고 예. 메시지는 일관돼 있어요. 네. 근데 처음부터 단일화는 안 한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서 점점 이제 비중이 높아지는 단일화 지난번에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하고 또 이제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두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단일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차라리 나로 단일화를 해야 승산이 있다. 네. 그 두 가지 메시지인데 비중이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긴급 기자회견 했을 때는 단일화 안 한다 쪽에 좀 더 내용이 많았다면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로 단일화하면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러니까 저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좀 더 방점이 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단일화를 다시 한번 거부를 하면서 이 계기를 단일화를 거부하는 그 기자회견조차도 본인의 존재감 부각 거기에 지금 이제 방점을 둔 그런 메시지 전달에 더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전투표 전까지가 사실상의 데드라인으로 봤잖아요. 이렇게 좀 사전투표 직전에 이렇게 메시지를 또 한 번 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신감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나 쪽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앞서도 여론조사 제가 맞지? 이런 거구나. 그렇죠. 여론조사 맞지.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1%밖에 차이 안 나. 예. 이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단일화가 내 쪽으로 단일화 됐을 경우 훨씬 더 이재명 후보를 꺾을 가능성이 높다. 왜? 나는 비상계엄과 탄핵의 자유로운 몸이잖아. 그리고 나는 나이도 젊고 하니까 예. 이거는 내가 많이 되면 이거는 소위 시대 교체가 되고 정치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예. 확장성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요. 오늘 또 이 지금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 보니까 오늘 또 그 국회 안에서가 아니고 국회 소통관 바깥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 같은 거 하는 경우에 집중력을 위해서 집중도를 위해서 실내에서 하는 게 그러게요. 훨씬 효과적이라고 네. 보는데 바깥에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요. 더 많은 그러니까 이 취재진들 앞에서 자신이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아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야 정말 배포가 정말 대단하다. 뭐 그런 정치적 효과까지 노리면서 예.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준석 후보는 완전 마이웨이 하겠다는 게 확실해졌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인데 국민의힘 바로 태도를 바꿨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삼자 필승론이다. 삼자에도 이길 수 있다.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희망의 여론을 돌리는데 예. 이준석 후보가 소위 말해서 진보표를 좀 끌어들이고 이재명 표를 끌어들이고 자기들은 집토끼들만 열심히 모으면 이길 수 있다는데 예. 그 산수가 맞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또 오늘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이찍이잖아요. 예.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가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찍는 편은 사표가 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레토릭을 통해서 이 투표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겠다. 예. 뭐 그런 의지인데 그것이 먹힐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제 그 정치 분야잖아요. 정치 분야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상기업 책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사법부 독립 뭐 이런 등등. 근데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를 얘기했고, 근데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와 내가 대통령 되면 3년 임기하고
헌법 고쳐서 국회의원과 같이 대통령 뽑기로 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것도 오늘 그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개헌은 이제 아마 따로 이제 뭐 특별히 다뤄질 정도로 이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나마 김문수 후보가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카드가 이거밖에 부분이에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카드는 원래 한덕수 전 총리가 처음에 꺼냈던 그러네요. 카드죠. 예. 그러니까 3년 나 임기 단축하겠다. 그 대신 개헌 완수하고 난 역사적인 사명으로 삼겠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강한 메시지거든요. 예. 그리고 아니 개헌까지 일으킨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주기가 쉽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3년 하고 개헌하고 저 그만둔다니까요. 이거는 좀 어필하는 측면이 분명히 이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어느 쪽이 집권하더라도 이게 지금 대통령제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 카드가 이제 좀 강력했던 측면이 있었고 예. 그걸 통해서 이낙연 이제 전 총리 그 이제 새미래 민주당 쪽도 끌어들이고 예.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다 개헌을 이야기를 네. 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당내에 있는 비명계들도 개헌으로 좀 끌어내고 예. 그러면 필승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계산을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예. 그쪽에 뭐 한덕수 전 총리 측의 참모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발상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었고 좋은 카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자기가 이게 이제 최종 후보가 되고 나서는 한동안 개헌 카드를 완전히 잊고 지냈잖아요. 예, 예. 언급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서야 그 가치를 이제 깨닫게 된 거고 네. 다시 이제 그거를 자기 거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제안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는 약간 이게 실기한 측면이 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하고 어찌됐건 뭐 이제 설령 후보 교체를 하다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예. 뒤에라도 만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타결을 해서 선대위에 그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을 시키는 노력을 저는 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산이 됐는데 지금 좀 때늦긴 했지만 예. 그래도 이제 그 카드를 쓸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 왜냐하면 당장 지금 반응이 좀 오긴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이제 총리가 그쵸. 이제 바로 약간 받아줬죠. 화답도 좀 예. 했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좀 부각을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70하고 얘기를 계속하던데 오늘도 개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까요? 그렇죠. 예. 뭐 이거 아마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가 사실 이 세 명의 후보 중에서 유력 후보 중에서 제일 먼저 개헌을 이야기했거든요. 예, 처음에 그랬죠. 그러고 바로 그 다음 날 김문수 후보가 받아쳤는데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번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임기 단축 개헌을 내거는 후보가 예.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오늘 동아일보 여론조사 리서치에 보면 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5년 임기를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여론이 63%고 오히려 그러니까 3년 단축하는 것은 31%로 절반밖에 안 돼요. 예. 자, 그거는 뭐 이렇게 되느냐? 어떤 식으로든 개헌은 된다. 이제 개헌은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것이 과연 그러니까 5년짜리를 3년으로 줄이면서까지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상당수 국민들이 하는 것인데 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만약에 2028년에 개헌을 해서 총선하고 맞추는 거냐, 예. 30년에 지방선거하고 맞추느냐 이 차이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처럼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이 총선까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소위 말 커플링 효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동시에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방선거를 하면 2년 뒤에 총선을 하잖아요. 의회 권력을 새로 뽑기 때문에 예. 견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예. 이런 부분은 아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부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예고해 주신 전 토론 내용이 있거든요. 토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예.